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기폭제 되나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 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에 4년 8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에 이 의향서를 제출한 지 한 7개월 만에 일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방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이 자세한 타결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합의안 도출,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해서 도출한 일자리,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들 요즘 장사하기 많이 힘들죠. 글로벌 경제도 많이 어렵고 특히 자동차 업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우리 민간인들이 다 이제 하나로 합심이 돼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라는 뜻에서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주 44시간 그리고 촌연봉 3,500만 원대입니다. 현재 현대차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임금 부분을 정부가 주거비와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3,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뭐 작아 보이지만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을 정부에서 좀 빵빵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생산을 35만 대까지 만들 때까지는 이 노사정이 합의안 된 발전 협정서를 계속 유지하기로 됐고요. 1년에 보통 7만 대씩 이렇게 자동차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 5년 동안은 특별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 많이 걱정했던 것, 근로자들의 노동 3건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속 합의서를 통해서 어제 기본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단체 교섭도 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현대차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만든 일자리 기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광주시가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민간 기업과 함께 합심해서 만든 일자리 1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기대로 뭐 광주시가 최대 주주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대 주주가 이제 되는 거고 또 네. 이제 인큐베이팅을 좀 받게 될 네. 그 예정인데 이야기 들어보니 뭐 노사 상생의 일자리의 첫 결실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점에서 의미가 봤을 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원가를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특히 공장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LG도 일단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내수 산업을 좀 진작시키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장들을 국내에 좀 많이 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공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반값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기업들도 원가를 줄이고 그리고 청년들도 취업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공장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야기 중에서도 혁신적인 포용 국가로 가는 엄중한 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런 또 긍정적인 또 평가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민호 기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뭐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성이 또 많이 증가가 되겠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성이 얼마나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동이오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아차에 그 모닝이라는 경차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의 현대차
직원들의 임금, 평균 임금의 70% 정도 수준인데 생산성이 2배예요. 1인당 생산 대수가 2배 이상 생산성이 높은데 그럼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지금 워낙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고 숙련공들이 많다 네. 보니까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 그 기준이 업계 전체 평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본다면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신입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 본다면 이 연봉은 전체가 작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연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 아니죠. 오히려 현대차의 지금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선진국이나 이런 중국의 그 자동차 업체나 제조업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생산 원가를 맞출 수 있는 싸워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맞출 수가 있어서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제조업지 웬만한 공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고령자 정년 퇴임을 앞둔 베이비 부모 그쪽 세대하고 네. 젊은 친구들 간에 중간에 인력이 없어요. 허리가 없는 거네요. 허리가 네. 없죠. 그 사람들이 워낙 오래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조업에서 봤을 때도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익성 확보가 좀 넘어야 될 산이 되잖아요. 네. 지금 경차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경차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4만 대 이야기 14만 대 나오는데 정도가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수익성이 안 돼서 접었던 사업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전에 보니까 규모의 사업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현대차로서는 그 기본 트레임이 그 소형 중형차 이상을 판매하는 게 주로 하기로 네.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차까지 굳이 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시장성이 너무 작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에 일임을 하고 이제 네. 빠졌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광주형 이제 새로 일자리에 들어오는 한다는 거죠. 예. 그 뭐냐면 지금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좀 판매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영업일선에서는 어차피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소형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소형차가 있으면 좀 더 판매하는데 유리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공급 과잉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은 그 분야여서. 우리 또 한 가지 저의 그 의구심은 사실 지금 시대적 흐름이 미래차로 가잖아요. 수소차나 이 전기차 이쪽의 생산 라인이 아니라 내연기관 쪽으로의 생산 라인을 만든다는 거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20만 대, 뭐 35만 대, 1년에 7만 대, 한 20만 대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를 일단은 수요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대차의 전체적인 글로벌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좀 포화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경차를 갖고 판매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장이 많으니까 아마 현대차로서도 이제 그런 영업망의 이런 글로벌 사업을 보고 아마 그쪽으로 또 수요를 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네. 기아차에서 스토닉이라고 지금 경차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에요. 1000cc 이하짜리 이제 소형 SUV인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렇게 같은 1000cc급 SUV를 만들면 일종의 뭐 팀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죠. 지금 가령 뭐 아반떼하고 그다음에 좀 K3가 겹치는 게 있고 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저기 우리 중형차 중에도 K5하고 소나타가 겹치듯이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중복은 된다고 하지만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는 또 그 현대차 그룹은 생각을 하는 게 두 회사가 두 계열사가 오히려 같은 부류에서 경쟁을 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보면은 그 성능이나 이런 차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복은 되겠지만 오히려 서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상의 시너지를 그런 점도 또 있습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무엇보다 이 광주형 일자리가 뭐 박민호 기자도 앞서서 지적을 해줬지만 넘어야 될 산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부분이 과제가 바로 노조 측면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 현대차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쪽에서의 반대가 아주 강력합니다. 현대차 노조도 지금 뭐 간부들은 파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일자리다 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또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지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현대차 노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보면은 여태까지 노조가 일단 사측과 이제 대화를 이제 논의를 통해서 임금 수준을 올려놓고 복지 수준을 이제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만약 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한다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해놨던 이런 결과물이 허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물량이 뭐 광주로 넘어가서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좀 넓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서로가 일자리를 뺏기고 빼앗긴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갖고 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쨌건 뭐 저비율, 고임금 저율 구조는 어쨌건 이거는 뭐 노동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인 그 방향에서 본다고는 아마 노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 노동계의 구조에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조에서도 원래 사용자와 사용인, 경영계와 근로자층 간의 이제 분쟁이 보통 발생하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은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든지 그런 노동계의 근본적인 모순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번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단 현대차 노조에서 파업을 일단 유보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설 연휴가 일단 끼니까 영향력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참고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거뒀다는 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 사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정말 경제 활력이 좀 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광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가 섬유 쪽이라든가 이렇게 타 산업으로의 확산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산돼야죠. 네, 일단 중공업도 어렵고 선박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선산업 원래 1등이었는데 좀 많이 어려워졌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거제도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울산에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큰 포커스가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을 좀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 산업의 현대차를 좀 시작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을 좀 다시 활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노사정이 협약을 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거제, 울산, 조선소 이쪽으로 해서 제조업을 좀 활력을 불어넣기 하기 위해서 기업도 살고 그리고 구직자들도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울산형 일자리, 거제형 일자리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유럽형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독일에서 아우토 5000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걸 롤모델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저임금 대신 국가에서 좀 보조적으로 해주면서 임금 체계를 좀 맞춰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와 광주시 입장에서 지금 만드는 일자리 1호 사업이 좀 좋게 마무리가 되어야 울산과 거제에서도 스타트가 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펌프 같은 거에 바가지로 한물 부숴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그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떠넣는 한 바가지 물을 이제 마중물이라고 해요.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힘차게 계속 경기 순환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큰 지하수, 큰 이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렛대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래도 노동개혁의 그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뭐 롤모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궁금한 점이 상당히 좀 많은데 사실 뭐 산업부 또 부장님이시니까 현대차 측면에서 사실 바라본다면 지금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는 그 시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그렇고 지금 수소차 관련돼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말 시승을 하시면서 모델로 나서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이 광주형 일자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억지 춘향으로. 뭐 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자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기사를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대차라는 기업은 근데 지금 세계 5위권 기업,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네. 단순히 뭐 한국 시장에 이런 물론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목표를 갖고 있지만 어쨌건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경영 구조 판단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전부 다 글로벌 스탠다드화 돼 있고요. 물론 오너 기업이나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갖고 지배 구조도 맞춰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대기업이 단순히 정부가 시킨다고 압박을 해서 뭐 대가성으로 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현대차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 주주가 외국인 주주가 많은데 만약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 주주분들이 벌써 우리도 토마토 TV를 시청하시는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현대차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광주시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정말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번 결정은 현대차로서도 어느 정도 더 이익을 볼 수 있다, 혜택을 기대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본 유치도 상당히 좀 풀어야 될 그 숙제인 거잖아요. 무슨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앞서서도 이야기됐지만 좀 많이 안 좋은 그 여건이고 지금 잘못하다가 지금 일대 주주가 뭐 광주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대가 현대차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또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고 잘못하다가 또 이 광주시에 이게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려감을 또 자아낼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좀 실은 광주시라는 이 광주광역시 이 전라남도 이쪽을 보면은 제조업이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기반이 낮다. 경상도나 다른 쪽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60%의 지분을 이제 나머지 지분을 지역 경제 뭐 노동 그 업계랑 이런 분들한테 네.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광주시 내에 있는 지역 기업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이나 기관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뭐 적자를 내거나 도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굉장히 큰 있는 거죠. 지금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는 그래서 그 자본 유치를 해갖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이유가 그거고, 그다음 들어와서 어떻게든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많은 그 국가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성공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그 나머지 투자를 어떻게 하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또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최면석 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얻는 게 있어야 이렇게 내주는 일종의 상거래 장사잖아요. 요즘 좀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한전 부지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짓고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 좀 그런 점들 좀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필을 하는 입장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뒤로 좀 이제 이야기가 돼가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되게 순서가 좀 그래 보이죠. 딱 이게 저거 뭐냐 규제 그 해결이 되자마자 주고받고 이것도 하는, 하고 네. 주고받는 모양새가 아니냐 하는데 이 현대차로서도 굉장히 이걸 당하면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닌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딱딱 맞다 보니 그런 정보하고 이런 교감이 생긴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대기업의 이런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법적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기업이 네.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대가성 이렇게 이런 기업 한다기보다는 현대차나 뭐 다른 기업이라도 일단 그 정부 정책에 정부에 항상 이런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정부가 들어줘갖고 해결해주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가 기업들에게 좀 어렵다고 했던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해결을 해줘서 기업들이 오히려 잘 할 수 있게 됐고 현대차로서도 굉장히 난제를 풀 수 있게 됐다라는 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지만 다른 기업과 형평성에 대한 그 문제들이 조금은 지적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 문제들이 조금은 좀 더 개선돼서 보완되는 그런 역할까지도 조금 좀 생각을 해서 또 이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